오늘은 노후를 유쾌하게 보내는 7가지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명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입니다. 노년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기간이 아닙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정신은 죽음이라는 불안에 직면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게 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아들러는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으려 하고 또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최고의 방법은 야금야금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뭔가를 이뤄내려 하는데 인생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가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젊었을 때처럼 과욕을 부리다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해도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해야 하고 밥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소식해야 합니다. 평소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주눅들지 말고 작은 성취에서 오는 기쁨을 천천히 맛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노인이 되어 성격이 더 급해지고 고집스러워지면서 걱정과 불안 속에 조마조마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이 노년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이고 지혜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인간과 사물을 보세요. 여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기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는 노년에 유쾌하기 위한 두 요소는 건강과 돈입니다. 이 둘이 갖추어지면 노후에 재미있게 보낼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노년을 유쾌하게 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 건강과 돈인 셈입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한 몸 누일 곳 있고 먹고 사는 데만 지장 없으면 괜찮습니다. 몸의 건강은 다들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신 건강 관리에는 소홀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 건강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 둘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쐬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잠깐이라도 바깥 바람을 쐬셔야 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죽음이 닥치면 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가끔씩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잘 버텨내어야 합니다. 파테르 정신입니다. 일명 빠떼루라고 하죠.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경기에서 해설자가 빠떼루를 줘야 합니다에서 유행했습니다. 수비자가 중앙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공격자가 뒤에서 공격할 때 수비자는 바닥에 찰싹 붙어서 뒤집히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훈풍이 불어오는 게 인생입니다. 빠떼루는 레슬링에서 소극적인 경기를 한 데에 대한 벌칙인데 인생에는 이유 없이 이런 빠떼루를 받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잘 버텨야 합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넷째는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60년 이상 익혀온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상전벽해처럼 변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여러 번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싱글이냐는 질문도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재혼을 넘어 3혼, 4혼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변한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에 결혼했냐, 왜 안 하느냐, 애를 왜 안 갖느냐라는 질문을 하며 꼰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의가 없고 무례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의 변화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하고 적응하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는 페르소나를 여러 개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면이 여럿 있으면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하나의 페르소나만 갖고 사는 인생이 문제입니다. 겨울 옷 하나로 사계절을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페르소나도 적어도 4개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퇴직 전의 가면이 진짜 얼굴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면을 잘 바꿔 쓰는 게 노후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도 잘 적응하는 멋지고 유쾌한 노인이 되세요. 여섯째는 배우자는 아파 누워 있어도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정신적 문제는 관계에서 모두 비롯될 정도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가정으로 복귀하는 남자는 아내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혼 때 알았던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의 고충을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새로이 제2의 인생을 꾸려갈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신혼에는 애를 몇 낳고 집은 언제 구입할지를 부부가 계획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이런 계획을 하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혹여나 부부가 서로 이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조론도 한 방법입니다. 남은 평생을 더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일곱째는 공부나 취미 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좋아하는 걸로 하십시오. 노년에 새로 배우게 된 공부가 꿀맛같이 달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의 취미나 공부는 책임감이나 의무감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뇌도 늙지 않고 치매도 오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만 찾지 말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는 연습을 하세요. 김영석 교수님이 75세 때 구순에 가까운 지인께서 몇 살이냐고 묻고 답을 듣더니 창을 가만 보고 있다가 참 좋은 때다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은 모든 연령대가 나름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는 10대의 즐거움이, 50대는 50대의 즐거움이, 70대는 70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이는 과거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이고 미래를 보면 가장 어린 연령입니다.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그 나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유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그렇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명언들을 모두 이해하시면 분명 아름답고 멋진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거짓은 당신에게 후회하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당신에게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슬픈 기억들은 모두 멀리 밀어버리세요. 지나간 일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랑의 빛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죽음은 허망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여기서 살아야지. 여름에는 거기서 살아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죽음이 찾아와 바쁜 사람이나 뭔가에 몰입하고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이나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데려가 버립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자식도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습니다. 부와 명예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당신의 길에 호두나 과자를 뿌려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서로 주우려고 다투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런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 호두 껍데기는 아이들조차 주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이 주는 보상들은 길에 떨어진 사탕이나 빈 껍데기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줍다가 싸우도록 내버려 두세요. 부자와 권력자 그들의 하인의 손에 입 맞추도록 내버려 두세요. 현명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대해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철학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철학자 리히텐베르크는 말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자만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화를 없애려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10가지를 세세요.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어야 합니다.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1000가지 세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맞서 싸우세요. 집에 지붕을 덮고 창틀에 창을 다는 대신 폭풍 우 치는 날에 밖으로 나가 비와 바람, 구름을 꾸짖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악을 꼬집고 비난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 지붕을 얹고 창문을 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바뀌라고 구름이 거치라고 명령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없애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신 우리 자신을 개선하고 교육한다면 세상에 악이 줄어들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들리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아시나요? 진실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실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일 때만 상냥합니다. 당신이 저런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다음 중 하나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한 말이 거짓이거나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렇게 해야 하는지 고민일 때는 오늘 저녁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죽음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세요.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생이 죽음 뒤에 끝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들을 소중히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그 반대로 합니다. 나의 묘비명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인지 평소에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떠나도 남은 이들이 나를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가득 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책에서 본 좋은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기억해야 하는 생각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사실조차 곧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생각들을 잊어버리며 살지 마세요. 많이 아는 사람의 말수는 적습니다.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것은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전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말을 하고 질문을 받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당신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울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은 기뻐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손님이었다가 단골 손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혹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욕과 자만심과 부에 대한 욕망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세 가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 욕망들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괴롭고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용기를 가지세요. 거친 폭풍 속에서만 진정한 항해사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만 군인의 용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용기는 인생에서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새는 항상 둥지를 어디에 틀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둥지를 어디에 어떻게 틀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는 인간은 왜 새들도 알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강해지려면 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물은 멈추지요. 뚝이 무너지면 물은 더 멀리 흘러갑니다. 그릇이 네모나면 물은 네모가 되고 그릇이 둥글면 물도 둥글게 됩니다. 물은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합니다.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자신의 의견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바뀌는데도 돛을 바꾸지 않고 줄곧 한 방향으로만 고집하는 뱃사람은 결코 항구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의구심들이 사라질 것이고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악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는 같이 맞장구 치지 마세요. 타인의 험담을 들을 때는 끝까지 듣지 말고 들은 것은 잊어버리도록 하세요. 타인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해도 무방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나무를 자른다거나 벽돌을 굽고 철을 만드는 일처럼 사랑 없이 사물을 다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벌을 다룰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인간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항상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일까요? 자신이 가진 것에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침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것이라도 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침묵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합니다. 노후를 유쾌하게 보내는 7가지 지혜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명언이 어떠셨나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갈 때 우리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게 될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지요. 혹시나 어디가 좋지 않을까 하며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리다가 다행히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휴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하루하루 무탈하게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찾아오리라 믿고 있는 내일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살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조금은 더 특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꼭 행복해지세요.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